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얼마 전에 버겐 아카데미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한일 학생들을 상대로 인종차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발생하였는데요. 학교 내에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이를 시시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지금 문제를 해당 교사를 해고하기 위해서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 측에서는 이것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이 방안을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관계자를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우리 뉴저지 한인회 박은림 회장님, 뉴저지 경제인협회 손호균 회장님 바쁘시죠? 한인회 일만 해도 바쁘시고 또 경제인협회 일만 해도 바쁘신데 한인사회에 이런 좋지 못한 사건이 발생을 해서 두 분께서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계시는데 참 개인적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인회 벌써 지금 연임을 하셨는데 얼마나 되셨죠? 지금 연임해서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났습니다. 네. 1년이 남으셨네요. 네, 아직도 1년 남았습니다. 재미있으세요? 한 10년 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힘드시지만 보람은 있으시죠? 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바쁜데 이런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더더욱 시간을 많이 뺏기시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손호 회장님, 예. 벌써 임기가 다 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다 돼서 12월 19일 날 자기 회장 이침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동안 경제인협회를 맡으시면서 경제인협회를 크게 활성화시켰다라는 소문이 자자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네. 혹시 그게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경제인협회 회원 멤버분들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분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시니까 그분들 뜻에 따라서 제가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한인 사회에 단체가 많이 있다. 뭐 하느냐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주도하고 앞장서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한인회나 또 이렇게 단체의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대응도 하고 또 해결도 하고 방안도 강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억울한 일을 이런 단체 관계자분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는 얘기죠. 누가 앞장서겠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 좀 이런 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자 이게 9월 7일 날 벌써 시간이 꽤 됐네요. 두 달이 훨씬 훌쩍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두 달 보름여가 돼가고 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학교 측에서는 시시하기만 하고 별다른 교사에 대한 징계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사건 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 박은림 회장님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께.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9월 7일 날 그 스페니시 아이비 클래스에서 그 선생이 한국 학생들한테 사실 이제 처음에는 다 소개시키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학생이 나왔을 때는 I like China, 뭐 본인이 help Chinese라 그러면서 I like China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본 사람이 왔을 때는 뭐 I like sushi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국 학생이 일어났을 때는 I hate Korean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학생이 아니었었고 6 학생이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은 이제 선생이 한국 사람을 싫어한다 그랬을 때 본인은 그걸 숨기고 come from China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웃고 하니까 끝까지 어디서 왔냐? 네, 네, 그렇죠. 코리안 아메리카인 걸 알고 네,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애들이 웃은 거죠. 네, 이제 I hate Korean 하니까 그거를 좀 숨기고 싶었었는지 모르고 뭐 본인도 약간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겠죠. 아이들이 한창 자존심도 센 나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물어봐서 한국 학생이라 그러니까 다시 I hate Korean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첫 클래스는 6명의 학생이 그렇게 또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 그다음에 다음 그 클래스에서는 한국 학생이 4명이 있었대요. 그 학생들을 한국 학생 전부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어났더니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 그랬군요. 네네. 그래서 I 한 hate 번도 Korea. 아니고. 근데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고 네. 졸업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도 선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그 처음에 6명의 학생이 리포트를 했는데 그 학생들을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그 학생들 정말 취업해주고 칭찬해주고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나서서 싸우라고 격려해주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들은 정말 앞으로 한인 사회에 큰 또 리더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학생들 만나면 정말 한번 안아주고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자, 아까 이 그 선생이 근무한 지가 오래됐죠? 네. 10년이 훌쩍 넘었죠? 네, 네. 뭐 한 14, 5, 6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지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런 그렇죠. 인종차별 사건이 재발된 거죠. 네, 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 교사에 대한 확실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또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이 다른 학생도 아니고 한인들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충격적인 것이죠. 다른 곳도 아니고 학교 내에서 선생님이 교사가 학생들한테 자기 제자들한테 그랬다라는 것은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미국 내에서는 인종차별 사건을 큰 범죄로 이게 취급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할 징계 수위를 높이지 않고 대충 넘어가려는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선생이 어떤 선생인지 좀 알고 싶어요. 스페인어 교사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 해프앤해프 중국계와 또 다른 어떤 민족과의 네. 혼혈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미세스 호아라는 교사인데 이 교사에 대한 그 실명을 밝히기를 많이 학교 측에서도 꺼리고 그러는데 이것은 분명히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여성 그 선생이잖아요. 뭐 남성 선생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자기 또 뭐 부모님 중에 어느 호아라고 하면은 아마 아버지가 중국계인 것 같아요. 이게 아시안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시안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I hate Korean이라고 했다라는 것은 이게 교사로서의 자질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학교 측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이렇게 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학교 측 관계자도 만나보고 했는데 본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학생들한테 이메일을 받고 바로 본인들이 인베스게이트 했고 다 해결된 문제라고 해서 좀 덮으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지금 이거를 어떤 인종차별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선생이 단순히 실수한 걸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그 오프라라는 것도 지금 신청을 해놔서 그동안에 학교에서 어떻게 대응한지 그 기록을 전부 다 요구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 뭐 정확히 알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학교에서는 그 인종차별적으로 그렇게 몰아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엄밀히 이거는 인종차별이고 그 전에 저희가 침묵을 했기 때문에 다시 번복적으로 이렇게 이 선생님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빨리 학부모 측이라든가 피자 측에서는 신속하게 한인 사회나 아니면 교육국이나 아니면 기타 크리미널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실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시시한 부분도 이 문제를 더 이렇게 크게 만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예. 학생들이 처음에 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9월 7일이라면 어느냐면 새 학기가 시작이 돼서 첫 수업입니다. 그렇죠. 첫 수업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이들이 6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프로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네. 그래서 학교 내에서는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이 선생님을 그 11학년 클래스에서 생겼죠. 11학년 클래스에서
고학년 10학년 클래스로 다운시키고 네. 다시 그 클래스에 못 들어가게 조치를 취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취재가 들어가고 문제가 확대될 조짐이 보이니까 조사를 해서 우리는 학교 내에서는 할 만큼 조사를 했고, 그렇지만 조사 결과는 발표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교장 선생님이 그 레터 내용에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조사 인베스티게이션을 자체에서 했지만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둥그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크리미널 사건인데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컨피덴셜리티 로 때문에 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못하겠다 발표를 이렇게 하고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하다가 거기에 이제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반발을 하고 좀 더 이제 문제가 더 확대가 되니까 지금 이제 로컬 이제 페이퍼들하고 전부 다 신문들하고 방송이 계속 방송이 돼서 이제 현재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 박은님 한인 회장님 중심으로 한인 커뮤니티에서 그 정도는 좀 너무 약하다. 확실한 클래스 안에서의 그것도 랭귀지 클래스입니다. 스페니시 랭귀지. 그러면 일반적인 그냥 뭡니까 수학 선생님이 그랬다고 하면 농담으로 칠 수 있지만 이거는 그 굉장히 컬처럴한 랭귀지 클래스 안에서 충분히 그 이분이 박사입니다. 네. 고등학교 선생님이지만 닥터예요. 그래서 닥터 호아 이랬습니다. 네. 네. 그런 정도의 충분한 자격과 또 거의 거기서 하나 제가 좀 끼어들게요. 네. 제가 좀 많이 흥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학문적으로는 그 양반 그 호화 선생이 교사가 PhD 자격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인성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랭귀지 클래스에 가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거는 인성뿐만이 아니고 학교 그 선생님으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서의 랭귀지 클래스 안에서의 어떤 그 퀄리티, 네. 자질 자체도 어떤 트레이닝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학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이 아니라 그 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문화와 정체성, 역사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수업인데 거기다가 한 인종, 특정 인종을 차별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자질에 있어서 인성에 있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런 교사의 이런 망언과 발언과 차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피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상처도 받고 힘들었겠지만은 이것을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부분이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우리 박은임 회장님이나 또 손학연 회장님 또 대책위원들께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겠지만은 제가 어떤 3자의 입장에서 또 동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피해 당사자인 학부모님들의 입장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제가 사실 그 이제 굉장히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11학년이면 굉장히 민감하고 대학을 준비해야 되고 저는 그 학부모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혹시라도 내 아이가 진학을 하는데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좀 어려움이 그럴 수 있지 있겠죠. 않을까, 네. 그렇게 이제 처음에 생각을 하시고 좀 못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시간을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어떤 두려움 때문에 부모님들도 두려움 때문에 그럴 거고 아이들도 또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학부모의 자체 미팅이 있어서 지금 그 페티션을 다 받기로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학부모의 자체 내로 그렇게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런 또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로는 볼겐 아카데미뿐만이 아니라 볼겐텍이나 다른 데서도 그 페티션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기 전에도 지난번에 그 편지를 써서 보냈던 볼겐텍의 그 브라이언 군 그쪽 이제 어머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페티션을 받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또 기특하고 그런데 어른들이
이게 뭐 내 일이 직접적으로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이들한테 정말 창피한 그런 전례를 남겨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피한 전례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렇죠. 네. 당장은 진학을 하는데 당장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이가 성장을 해나가면서 아까 그랬다고 했잖아요. 나는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오히려 코리안 차이니스라고 한 정체성에 대한 상실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게 되면 그 아이는 영원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갖고 산다라는 것을 아마 부모님께서는 꼭 그 인지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학부모 버겐 아카데미 고등학교는 이제 명문 고등학교잖아요. 특수학교라고 하죠. 그래도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학교잖아요. 그럴수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버건 아카데미 고등학교 학부모들 있잖아요. 학부모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인 회장님께서 박은임 회장님께서 이게 말씀하신 피해 학생 학부모들의 입장과 또 이제 전체적인 그 학부모들이 있잖아요. 좀 약간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해당 학생 부모님들은 네, 아무래도 직접적인 당사자고 조심스럽겠죠. 또 만약에 이게 이슈화가 되면 자기 아이들이 이제 노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학교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부모로서 당연히 문제가 좀 예상이 돼서 염려가 되겠죠. 염려가 돼서 뭐 대학 진학이라든가 혹은 그 해당 그렇게 말을 하시는 그 선생님이 예를 들면 그레이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그 컨선이 좀 있으신 것 같고요. 해당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해당 학생이 아닌 버긴 카운티 자녀들을 둔 학교에 하이스쿨에 다니던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서 약간 더 자유로우니까 네,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네. 움직임이 있고 이렇게 두 갈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몇 개 단체가 지금 중심이 돼서 대책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죠. 지금 동참한 데는 12군데 되는 것 12군데. 같고요. 이게 꼭 저희가 물론 이제 단체가 나서긴 했지만 모든 분들이 그 단체에 속해 있는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참을 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네. 이게 그래서 누구 하나만의 일은 네,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당할 수 있고 내 가족이나 내 자녀들이 이런 일을 지금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동참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잘못된 뿌리를 그냥 놔두게 되면 그 나무가 성장할 수 없듯이 그런 영향이 결국은 우리한테 다 오게 되는 맞습니다. 것인데 네. 그러면은 대책위원회 쪽에서는 지금 4개 항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4개 항 요구가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교사의 해임을 요구를 했고 또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 좀 교육을 선생들이나 스태프들의 그 교육을 컬처 교육을 시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에게 사과를 하고 전체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사과를 좀 해달라는 거 그런 거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교사의 문제인데 지금 이제 많은 부분에서 해임까지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종신조제를 받았고 그리고 뭐 유니언에 가입이 돼 있어서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 위에 사실 법이 인종차별에 관한 거는 굉장히 큰 또 범죄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또 면으로 조금 이슈화를 좀 하고 네. 있고요. 적어도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해고는 아니더라도 디스트릭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요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치인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다음 주도 계속 이제 미링이 잡혀 있긴 하지만 그런 쪽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증거가 충분하고 그 피해 당사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한인사회 학생들 전체적으로 공개적인 석상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리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형사 범죄인데 이것을 유니온이 또는 뭐 테니어 시스템이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신상 공개를 할 수 없다든가 뭐 해고를 못 한다든가 하는 발언은 학교 당국이나 교육 당국의 입장 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소극적으로 그렇죠. 자기 내부적으로 이걸 네. 그냥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게 자기들 학교 내부에서 모든 것을 해결을 네. 하겠다. 외부에서는 우리끼리 잘 해결을 했으니 더 이상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주 소극적인 대처 방식을 택해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학교로서는 당연하게 그 대처를 해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보지만 입장에서는 우리 우리 한인 입장- 커뮤니티를 능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소극적이고 네. 한인 커뮤니티를 너무 그 소극적으로 우리를 그 인정을 하지 않고 특히 이 학교에 한인 학생들이 30%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전체 그러니까 여기 시 한인 학생들이 우수하군요. 그렇죠. 뉴저지 버긴 카운티의 한인 인구가 10%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인구 비례에 비해서 그 학교의 한인 학생은 30%가 넘는 거니까 10% 인구 전체는 30%밖에 아니지만 그 학교 내의 한인 학생 구성 비율은 30%가 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3배 그러니까 한 뭐 10% 정도야 되는데 이게 30%가 넘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 우수하고 뛰어난 학생들이 거기에 재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수하고 뛰어난 학생들이 그 학교에 있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그 학교에 다수를-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그렇죠. 그런 저질 교사가 그렇죠, 있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그만큼 학생도 많고 또 그만큼 우리 이 한인 커뮤니티가 인볼브 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적당하게 이슈를 못 만들고 그냥 과거에 지나왔던 게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더군다나 이 선생님이 테뉴어를 받은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테뉴어도 받았겠다. 과거에 그렇게 해도 반응이 별로 문제가 없었다. 이러다 보니 계속 강도가 더 세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이어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0이어 시스템이라는 것은 3년 플러스 1일을 더 근무를 하게 되면은 종신교사 제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해고할 수 없다. 그야말로 영원히 교사를 할 수 있다. 범죄자를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교사로 계속해서 종속시키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10이어 시스템이라는 그 제도가 크리미널 사건에는 해고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크리미널 사건인데 그런 크리미널 사건이라는 것을 접어놓고 10이어 시스템이라는 것만 주장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모순적인 잘못된 것이죠. 이게요. 자, 제가 오늘 계속해서 흥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침착하게 풀어나가고 계신데 오히려 제가 좀 흥분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사실상은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풀어나가지 못하면은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예전에도 그 교사가 미세스 호아라는 교사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또 발생이 됐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뿌리는. 그래서 학군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강력히 요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박은희 회장님께서는 좀 그런 쪽으로 좀 강경하게 이번 사건을 좀 대처할 생각은 없어요? 그럴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크리미널 케이스가 성립이 되려면 당사자가 그거를 좀 파일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당사자는 없는 상태에서 이게 당사자는 그 피해 당사자는 없지만 이게 사실 전체 저희 한인 사회가 피해를 입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어디 외국 분들 많이 미팅을 갔는데 혹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불안감도 좀 있었고 이게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불안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 모두가 피해자이긴 하지만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파일을 해야지만 예, 그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렇지 못해서 그냥 인종차별 문제로 저희가 그 모든 단체들이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데 정말 말씀대로 이런 선례가 그 한국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지나가는 민족이다라는 거를 그 전에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해서 계속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아주 스트롱하게 대응을 해서 다시는 혹시라도 실수로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안 있는다라는 거를 좀 보여줬으면. 그렇죠. 네, 네. 이게 방송에서 저도 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4.29 폭동 있지 않습니까? 4.29 폭동에서 폭동들이 일어났는데 분명히 경찰이 잘못하고 흑인이 잘못한 사건인데 이것을 베버리 힐스 백인들이 사는 또 리들도쿄 일본 사람들이 사는 또 차이나타운을 다 방어해 주면서 한인타운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경찰이 왜 경찰 국가에서 이 폭도들을 그냥 놔두고 우리 한인타운을 스트레스 해소장으로 폭력의 장소를 만들었느냐. 흑인과 부딪혀서 흑인이 무슨 사고가 나면은 미 전국에 흑인들의 폭도가 일어나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대충대충 넘어가고 망각을 잘하는 코리아 아메리칸들을 좀 희생양으로 놔두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 잘 달래주면은 또 잊어버리는 사람들이니까 한인들을 그들의 폭력의 장으로 만들어놨다. 이게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LA 카운티 경찰국의 고위직이 한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오프 더 레코드로 한 얘기지만은 이게 뭐 오프 더 레코드로 그냥 묻혀둘 얘기는 아니고요. 그랬듯이 우리 한인 미주 사이에 전체적인 것들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 학교에서도 그 학생들한테 지금 아주 특별한 스페셜 대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얼리고 뺨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결국은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들의 속셈에 그들의 심리에 말려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또 쉬쉬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 한다면은 그들에게 우리는 영원히 쉽게 말해서 그런 늘 인종차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 제가 이 일이 일어나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민족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 좀 반론을 제기를 했어요. 우리 민족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각각 개개인은 또 얼마나 우수합니까? 네. 똑똑하고 그렇지만은 모이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힘없는 민족이 아닌데 늘상 여기서도 소수민족에 맨날 뭐 힘이 없다 힘이 없다 하시는데 이번 기회로 저희가 좀 뭉쳐서 우리가 강한 민족이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네. 우리가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천에서는 조금 다소 약한 것 같아서 아쉬워요. 네네. 지금 솔직히 이렇게 버게 뉴저지 이 스테이트에서요. 한인 인구가 마이너리티 중에서 이렇게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최소한 버겐 카운티 내에서는 중국 인구보다 한국 인구가 더 많습니다. 절대적이죠. 네, 공식적으로. 그런 거를 보면 전체적으로 중국 인구가 많을지 모르지만 버겐 카운티 내에서는 우리가 더 많고 학생 수도 30%나 되고 이래서 최소한 이 버겐 카운티 혹은 버겐 아카데미 내에서는 우리가 그 주류 다음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 그리고 인구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조차도 그런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다른 뭐 카운티나 다른 쪽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한인 인구도 많잖아요. 또 한인 정치인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한인 정치인들도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설지 좀 더 그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한 게 또 한인 정치인들도 지금 시의원들도 다 지난번에 미팅을 했을 때 좀 지지를 해주신다 그랬고 그분들 자체 내로 또 공문이라든가 좀 네. 뭐 프리홀더를 만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의논을 좀 해보고 그 한인 사회의 현재 목소리를 좀 전달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엊그제 그 카운티에서 버겐 카운티에서 프리홀더들하고 미팅 가지셨잖아요. 네네. 그때 뭐 어떤 입장을 밝혔고 또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그 이제 거기서 한 6분 정도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법적인 것도 좀 강구를 하겠다라는 좀 강한 의지를 저희는 좀 보였었고요. 그래서 프리홀더들이 이번에는 한인 사회가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뭐 카운티장 미팅을 통해서 저희가 좀 강한 입장을 또 표명을 해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원했던 거를 좀 하려 그러고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하려 그러는 거는 교사에 대해서 뭐 해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려는 거는 물론 저희의 힘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거는 BA 어머님들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우리의 정체성,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역사적인 의식, 또 우리 기성세대들의 뿌리, 그런 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제가 막 더 흥분해서 제가 손님들 모셔놓고 제가 더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우리 손 회장님 정리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내가 차이니스라고 말하는 학생한테 I love Chinese, I love Chinese culture 이 컬처를 넣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 아주 극명한 대비가 되게 발언을 한 거죠. 네. I'm Japanese 하는 애들한테 I love sushi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코리안 학생들한테만 I hate Korean. 네. 그것도 다른 클래스로 옮겨가서 또 다른 클래스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조롱감이 되는 게 싫은 학생이 한국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I'm Chinese 이랬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걔가 다 한 클래스 있는 애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코리안인데 네. 저희가 그게 싫어서 그 말 듣기 싫어서 내가 I'm Chinese 이랬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서 다 와 하고 웃었답니다. 그런 정도의 그 심각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에이, 선생님이 설마 그랬겠어. 그냥 농담으로 그랬겠지. 이런 수준이 이미 아니라는 거죠. 또 전적으로 다 나서야 되는 온 코리안 커뮤니티가 다 나서서 이 선생님을 확실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단결하고 조금 말씀하신 정치인들, 그다음에 단체장들, 특히 그 학부모님들 가장 지금 약하게 돼 있는 게 학생들 그렇게 피해를 당한 학생들이나 학생 부모님들이 나서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까 거기서 나서줘야 전부 다 같이 서포트를 하고 이게 밀고 갈 텐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겉에서 지금 돌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그분들 용기 내게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특히 이 버겐 아카데미나 다른 그 하이스쿨이나 이 중고등학생들에서 전혀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네. 확실한 힘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코리안 컬처의 문제, 코리안 컬처 혹은 코리안 커뮤니티를 얕잡아봤다는 게 가장 큰 이슈로 만들어가야 될 것이죠. 그런 면에서 뭐 대책위원회 전부 모든 분이 이제 어깨가 무겁고 또 두 분에게 이제 어깨가 무겁겠지만은 우리 동포들도 이번 기회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소는 잘 뭉치지 않다고 하지만 또 위기에 강한 것이 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아닙니까? 네. 뭐 수고 좀 많이 하시고요. 네. 오늘 이번에 뭐 우리 경제인협회 손 회장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제 바쁘신데 네. 또 이렇게 이런 옳지 않은 일은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네. 그런 뜻에 동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시민참여센터라든가 또 상록회 여러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주고 계셔서 이제 감사하고 저는 사실 이제 동포 사회에 저희도 사실 뭐 이런 일이 그냥 넘어가면 좋은 문제지만 이게 사실 지금 우리 세대만 일어날 일이 아니고 어디서건 또 다음 세대 또 어르신들 계시면 그분들 손자 손녀들한테도 일어날 수 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뭐 저희 한인회로 연락을 하셔도 되고 어느 단체로 연락을 해서 그러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싸워드리고 또 보호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두 분의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우리 한인 사회 모두가 함께 생각하는 또 목소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다른 날에 비해서 많은 시간을 함께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좀 오늘 가졌는데 동포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우리의 주변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고 미국 속에서 정정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찾으며 살아가는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